자, 경피독, 피부에 쌓이는 독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참 유해한 화학 물질이 전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하지만 저희가 왜 경피독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았냐면 가장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해롭고 안 좋은 건데도 부주의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고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를 지나가시면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콘텐츠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생활하시는 대로 생활을 만약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대로 하신다면 정말 죄송한데 몸속에 매일매일 독소를 쌓이고 계시다. 독소를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 석유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분자 구조를 따내서 합성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된 후부터 그것들이 쭉 퍼지면서 우리 일상의 편의상 또 값싸기도 하고 해서 일상용품으로 접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들이 모두 저희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을 저희들 몸속으로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물질들인데요.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특히 그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 그 보존료, 착색료 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보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뭐 체크하도록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러분이 나중에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나 또는 주변에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한번 정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몸에 얼마나 만큼 유해한 화학물질이 쌓여져 있냐를 알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4개의 항목인데요. 그 24개의 항목 중에서 3개 이하면 정말 건강한 거고요. 4개에서 8개 사이면 일단 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개에서 10개, 24개 중에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증상이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유병률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본인의 느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활 속에서 유해한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저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있냐면은요. 그 위험한 이유가 일단은 그 호르몬 같은 그런 내분비 계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엔도크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교란을 시킵니다. 굉장히 흡사한 저희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내분비계를 다루는 이런 저희 체내의 물질들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진 것들이 있거든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분비계가 교란이 될 뿐 아니고 당연히 비만하고 당뇨 같은 게 많이 유발이 되고요. 피부나 호흡기 질환은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것이 피부나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크게 연관이 있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2가지가 있죠. 증상이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치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발암은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학자들에 따라서는 65% 정도가 여기서 유리한다 또는 70%가 유리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화학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피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소리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경피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부로 이제 흡수한다는 뜻이죠. 그 세안제로 세수를 하거나 샴푸로 머리를 감거나 우리 일상의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바디 제품으로 샤워나 목욕을 하거나 치약으로 양치를 하죠. 주방 세제로 설거지 하시잖아요. 기초 또는 색조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 피부나 구강 속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합성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인공향료 등의 유해한 독성 화학 물질을 저희가 경피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피독이요.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들은 전부 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입으로 안 좋은 독성 물질을 먹는 것은 너무나 민감하죠. 엄청나게 민감하죠. 그 언론상에서도 조금만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매출액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요. 매일 피부로 그 이상의 것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저희는 무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으로 들어오나 피부로 들어오나 우리 체내로 들어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디로 들어오나 결국은요. 그 들어오는 부위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체내로 흡수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아로마를 발향을 하나 피부에 도포를 하나 또는 내복을 하나 다 똑같습니다. 피부 체내로 들어오는 거죠. 다만 얼마만큼 많은 양이 들어오냐의 그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체내로 들어오는 방법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피부로 들어오는 것에서는 굉장히 무심한데 이게 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음식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저희가 먹는 것을요. 저희 체외로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체내의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대변, 소변부터 포함해서 땀 뭐 이런 걸 통해서 거의 92%까지 특별히 그 소화기가 안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들어오는 것 중에 92%까지는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거든요. 저희가 원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살아온 그런 뭐 굳이 진화로 얘기하자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우리 아이한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요. 축적이 90%입니다. 배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저희들이 생활해 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오랫동안 저희가 유전적으로 그 수백만 년 동안 생활을 해왔다고 보시면 저희가 피부로 해서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겠죠. 항상 먹느라고 들어온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음으로써 배출되는 것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 피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화학물질을 접하게 된 게 언제부턴가요? 언제부턴가요?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왜 갓난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나요? 걔가 뭘 얼마나 접했다고요? 어디서부터 접한 거죠? 엄마의 양수 때부터 접한 거죠. 엄마의 양수가 꾸정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색조 화장품 쓰고 안 좋은 샴푸나 린스 쓰고 네, 안 좋은 계면활성제 들어있는 모든 제품을 쓰고 이러면 그게 꾸정물이잖아요. 양수가. 왜 더 그런 줄 아세요? 배출만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미리 한번 가볼게요. 그 몸의 여러 부분이 들어오면은요. 피부 흡수율이 생식기 쪽에 더 흡수돼서 안 빠져나가는 비율이 42배입니다. 팔 안쪽을 1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42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토피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산모가 자기의 그런 경피독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은 산모가 안 좋은 걸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경피독 부분이나 이런 면에 전혀 무지하거나 주의하지 않았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100% 정확한 얘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일단 첫 번째 저희 피부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역시 안 좋은 것들이 흡수되거나 이런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가 피부가 그래도 보호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약산성으로 잘 보호되어 있으면 아빠가 무좀 걸린 발을 대어도 애들은 무좀에 걸리질 않아요.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또 저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잘 관리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면 그래도 저희가 잘 보호할 수가 있는 측면이 됩니다. 피부는 표피하고 피지막이 중요합니다. 표피가 있고 그 표피 겉을 피지막이 싸고 있는데요. 표피하고 피지막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유수분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 몸의 수분도 날아가지 않아서 피부가 촉촉할 뿐 아니라 그 차던 구조가 피지막의 차단 구조가 피부 안으로 안 좋은 것들이 잘 이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산성이라고 부르는데 피부가 예를 들면 너무 안 씻고 관리를 안 해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 산성 피부가 되어서 지성 산성 피부가 돼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너무 많이 긁어내고 없애고 또 합성세제 같은 걸 많이 쓰고 그래서 그렇게 쓰면 결국은 그 유분막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알칼리성 피부가 돼가지고 결국 각종 세균들이 번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들은 특히 알칼리성 피부에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부를 건강하게 약산성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약산성으로 유지하려고 해서 시중에 약산성, 비누 약산성 뭐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 약산성을 화학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제품이 100이면 99예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고 하는 제품들이 분석해 보면요. 100이면 99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테라 베스바가 출시됐을 때
약산성 비누로 유명한 N사 제품이 있어요. 그 내용 저희 그 밴드에 보면 그 내용 제가 베스바하고 그 N사의 제품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년 됐는데요.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성분입니다. 그 약산성으로 만들려다가 피부 다 망쳐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함부로 약산성을 만들어준다는 제품들 쓰시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강한 피부를 약산성으로 좀 유지하려면요, 오히려 어떤 게 더 중요한 초점이 되시냐면요, 일단은 합성 세제가 들어가 있는 거, 합성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정제, 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합성 세제는 세포막 자체를 그 인지질을 그 표피 인지질을 녹여가지고요, 피부 방어막을 바로 손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유해 물질 차단 기능이 무너지니까 유해 물질이 세포 속으로 쉽게 침투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알칼리로 되어 있는 세정제 제품들이 있어요. 뽀드득 뽀드득 잘 닦이는 거 있잖아요. 뽀드득 뽀드득 잘 닦이는 거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뽀드득이 좋지 않습니다. 천연 피지 보호막까지 세척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은 뽀드득하는 느낌이 적더라도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세제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천연 계면활성제는 그런 성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성세제가 왜 더욱더 문제가 되냐면 합성세제가 뭘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석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부에다 석유를 대시는 겁니다. 피부에다 석유를 붓는 것과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 석유에서 플라스틱도 나오고 합성 섬유도 나오고 타르게 색소도 다 나오고 나와요. 합성세제는 어디서 나왔다? 결국은 근본은 석유예요. 예. 피부로 그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석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지막을 쉽게 통과하기가 쉬워요. 그 피지막이 온전하게 있더라도 통과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손상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상되면 더욱더 잘 통과하고요. 그래서 피지막을 통과하게 되면 이게 각질 밑에 진피 밑에는 지방층까지 역시 기름이니까 통과해서 혈관벽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혈관벽마저도 기름기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혈관벽마저도 통과해서 혈액내까지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합성 화학물질이 피부 장벽을 통과하면요, 혈관까지 침투해서 전신에 작용한다는 의미예요. 머리에 샴푸하고 린스를 함부로 썼는데 그것이 양수를 오염시키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전신에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욱더 말씀드리지만 각질 제거제라든지 필링제, 물리적 자극 때밀이를 심하게 하시면 피부 손상을 통해서 유해 물질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흡수율에 대해서는 특히 생식기 부분 여성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만 하죠. 왜냐하면 자궁이 있고 나중에 또 후세가 생기니까 얼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유해 화학 물질이 그러면 피부로만 저희 몸에 들어오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일단 당연히 경피독이 중요하고요. 경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부라고 볼 수 있죠. 구강 내의 피부지만 경구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구 입 안은요, 표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피부터 시작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흡수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흡입. 공기흡입으로 여러 가지 살충제라든지 인공향수라든지 인공향이라든지 락스 탈취제 같은 거 흡입독이 굉장히 또 강력한 저희한테 독성 물질이 되죠. 경피, 경구, 흡입 등을 통해서 저희 몸에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경피독에 대한 또 우리 몸에 그 유해한 화학 물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런 경로라든지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생활용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 공격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품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요?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주방용 세제, 세탁세제, 샴푸, 린스, 컨디셔너, 바디, 입욕제, 치약, 향수, 디퓨저, 살충제 등이 다 떠오르겠죠. 근데요, 이 용품들이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르게 부르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기본을 깔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계면활성제입니다. 합성 계면활성제. 이름만 다르게 붙여놓은 거예요. 계면활성제고요. 그 외에도 이것이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도록 보존료 또는 방부제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유통이 되면요, 향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냥 천연을 유통시키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냄새가 나서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향을 커버리지하기 위해서 인공 향료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색도 예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색조 화장품 색이 예뻐야 되잖아요. 예쁜 색 때문에 쓰시잖아요. 색조 화장품 착색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착색료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전부 다 유해한 합성 화학 물질이고요. 우리가 매일 피부나 입과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화학 물질이 수십 가지 이상이에요. 집에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 빼놓고는 아마 이런 면에 신경 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아이에만 신경 쓰지 실제로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집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근데 주방이나 욕실 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요. 피부 트러블은 당연하고요. 내분비 결함 심지어는 바람의 원인이 됩니다. 이따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 주방이 대표적인 곳이고요. 화장실하고 주방이요. 거실하고 아이방, 안방 등에 있는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그러한 제품들 중에 들어가 있는 유해한 화학 물질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이 중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물질들은 따로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다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너무나 많이 쓰고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어떨 때는 2개, 3개씩 쓰고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부분이에요. 샴푸나 핸드워시, 주방세제, 합성세제 등에는 100%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계면활성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해 화학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아울러 존재하고 있는데요. 집안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볼게요. 계면이라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성질을 가진 2가지 물질이 경계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경계면이. 계면은 경계면의 약자입니다. 경계면. 근데 기체와 액체, 액체와 액체 등 성질이 서로 약간 다른 2개의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경계면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경계면을 그 약화시켜 가지고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면활성제는 그 성분이 물에 가까운 친수성 또 그 기름에 가까운 친유성 성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질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누나 세제나 화장품 등에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계면활성제가. 왜냐하면 그 계면활성제 아까 친수성, 친유성 분자 중에서 그 친유성기가 때에 부착이 돼요. 부착이 되고 이게 동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자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때를 동시에 떼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세제에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화장품에는 계면활성제를 때를 빼거나 이렇게 하는 성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에는 유화제 성격으로 계면활성제를 쓰게 됩니다. 화장품은 대부분 저희가 크림이나 로션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수분과 유분, 물과 기름을 서로 어떤 화장품, 특히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에요. 천연 성분이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이게 잘 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가끔 도테라 옛날에 보면 이게 잘 안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천연적인 제품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을 천연으로 쓰고 또 인공 합성을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그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섞일 때 욕하지 마세요. 그게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로션이나 이런 것들 잘 섞여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계면활성제를 써서 섞은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물과 기름을 섞어 주어 가지고 아주 미끈미끈하고 촉촉한 유액 상태로 만들어서 유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품은 겉으로 보기 좋고 또 사용하기는 편안한데 약간 등골이 오싹한 부분이 있는 거죠. 계면활성제는 그 이온의 성격에 따라서 보통 4가지로 일반적으로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음이온 쪽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음이온 쪽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정에 쓰는 계면활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이온 쪽은 조금 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린스 같은 거는 저희가 두피에 접촉을 안 시키게 하죠. 머리에는 접촉을 시켜도 두피에 접촉을 안 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도테라가 그 미국에서 수입을 했던 그 미국 린스는요, 두피까지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대단한 제품이죠. 도테라 제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린스를 못 쓰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강력한 양이온적인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해로워서 그런 거예요. 섬유유연제, 예를 들면 여러분 섬유유연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 섬유유연제들이 양이온 계통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많이 헹궈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어쨌건 음이온적인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계면활성제인데, 여러분,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이게 사실은 상당한 그 비율로 발암물질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합성 계면활성제 이거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게 석유 부산물인 설페이트 계열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는 식자들 간에는요. 이것이 세정 담당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 설페이트들 나와 있죠. 보통 이름이 이렇습니다. 1, 2, 3, 4가 대표적이고요. 약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SLES, SLS, ALES, ALS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조용히요. 나중에 심지어는 요즘 이게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를 찾으시려면요. 설페이트를 찾으시면 돼요. 설페이트가 있는 제품은 합성 계면활성제를 썼고 솔직히 말해서 적합치 않다. 천연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치 않다. 그냥 값싸게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하는 분들은 쓰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아시는 식자들은 안 쓰셔야 된다.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설페이트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제가 고른 이 B사하고 C사의 제품들은요. 하나는 베이비바스고 하나는 섬유유연제인데 둘 다 유아용 제품이에요. 유아용 제품. 아이들 제품이라고요. 근데 둘 다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합성 계면활성제는요. 아직도 대기업에서의 90% 이상 제품에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비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기업에서 알면서도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도 굳이 합성 계면활성제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단가가 워낙 저렴해요. 그 다음에 세정력은 우수하잖아요. 이게 세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불평이 나와요. 또 천연으로 쓰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불평이 나오거든요. 불편하다고요. 그걸 조금의 불편함이 얼마나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지를 모르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제품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베이비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피부가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의 피부의 건강보다는요. 세제라는 명칭 그대로 세정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높이고 상품이 수익성, 단가가 저렴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원료가 싸야 되고요.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만들어진 제품이지 아이들의 피부 건강과는 솔직히 상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페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그렇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로 바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제품들, 그런 성분들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에 위주한 것을 쓰시면 훨씬 더 안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와 천연 계면활성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일단 단가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단가가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기업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 영양적으로 보면 그 합성 계면활성제는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이런 참 좋지 않은 증상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독성이 오래 남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요. 5일 이상 독성이 남아요. 그런데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을 쓰면요. 심지어는 피부의 건강까지 잘 유지를 해줍니다. 세정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 합성 계면활성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정력이 좋은 게 아니라 과한 세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아주 나중에 보면 주름도 유발할 수 있어요. 피지하고 수분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 천연 계면활성제는 처음엔 익숙치 않으시지만 사용하면 자극성이 덜하고요. 사실은 피지하고 수분은 좀 남기고 노폐물만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뽀드득 아니라고요. 예. 이제는 그런 거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을 만들어 드리면요. 여러분은 샴푸라고 부르고요. 또 폼 클렌저라고 불러요. 바디워시라고도 부르고 주방세제라고도 각각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라벨만 바꿔진 거예요. 사실은요. 전부 다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라벨만 바꾸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샴푸는요. 그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면 모표피를 녹이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윤기 또 굵기 이런 데도 영향이 사실은 큽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의하실 점이 그 저희가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가 다 부위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부위마다 그 약간씩 부위가 피부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부
모공보다 그 두피 모공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제 자료를 이전 거를 보여주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방금 제가 이제 손드신 분 얘기를 읽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저희 그 패밀리 그룹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모든 자료는 공개한다. 그죠? 저희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죠. 저희가 프로덕트 밴드에 이 자료를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밴드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강의에 활용하셔도 되고 주변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모든 자료를 공적으로 배포하는 그런 그룹이죠. 저희 그룹에 속해져 계시면 진짜 프로덕트 밴드에 보면은 여러분 없는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로마를 주변에 전하고 또 건강한 천연으로 입각한 건강한 생활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피부 모공보다 두피 모공이 더 크니까 사실은 이게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더 침투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 빨리 체내를 흡수하죠. 그래서 엄마의 양수가 오염되는 가장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심하게 되는 애들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헤어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엄마의 양수를 오염시키는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샴푸에 보면은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SLS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였잖아요. 2번이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것이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SLES로 변하게 되거든요. SLES도 많이 씁니다. 때때로 보시면요. SLS하고 SLES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두 개를 동시에 넣은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SLS와 SLES의 차이는요. SLS에다가 에틸렌 옥사이드를 섞어서 반응을 시키면 SLES가 됩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모르셨죠? SLS에다가 SLS를 SLES로 만들 때 에틸렌 옥사이드를 반응시켜서 SLES를 만드는데요. 그 에틸렌 옥사이드는요. 에틸렌이니까 E가 들어간 거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몸신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채널에 몸신. 오한진 교수가 나와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네. 그대로 몸신에 있는 내용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약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네. 린스는요, 더 안 좋습니다. 린스는요, 양이온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천연 샴푸, 천연의 성격이 더 강한 샴푸를 쓸수록 머리가 뻑뻑해요. 머리가 뻑뻑하다가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거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하다가 진짜 큰일이 생기거든요. 천연 제품은 사용하기가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 만큼 아시잖아요. 모르고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린스는요, 그 두피에 닿잖아요. 그러면요, 두피가 굉장히 부풀어 오르고 여러 가지 홍반이 생기고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린스를 두피에 닿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피는 거기에다가 모공까지 더 넓잖아요. 흡수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건 양이온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린스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방세제는요. 여러분 뭐 주부습진도 생기고 피부 보호막이 깨지잖아요. 설페이트를 쓰면 그래요. 설페이트 들어가는 합성 계면활성제 쓴 성분을 쓰면 당연히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주방세제는요. 아무리 씻어도 남기 때문에 1년에 소주잔으로 2잔 정도 주방세제를 들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마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방세제로 심지어는 과일도 잘 안 닦으시는 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이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탁세제는 더욱더 또 주의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세제 찌꺼기가 많이 남아요. 생각보다. 세탁세제는 찌꺼기가 많이 남습니다. 여러 번 헹구셔도 쉽게 헹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극성 피부염 이런 게 많이 생기죠. 아토피 있는 애들은요. 온가드 세제 무조건 쓰셔야 돼요. 제가 그 아는 도테라 회원이신데 그분은 그냥 도테라가 본업이 아니라 그냥 빨래방을 하세요. 자기가 직접. 근데 그분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조금 차지를 더 받고 온가드 세제로 빨래를 해주세요. 네, 원하시는. 단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온가드 세제 굉장히 뛰어난 세제입니다. 효소 세제죠. 효소 세제. 네,
주성분이 효소예요. 5가지의 효소를 써서 효소로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분해시켜서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차원이. 그 여성의 속옷에 또 세제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렇고요. 이제 여성 질환들이 생기고요. 아토피는 더욱더 그래요. 아토피가 있는 분이 애가 아토피가 있는데 자기 아이에 쓰는 세제를 일반 세제를 쓰고 있으면은요. 그건 정말 엄마가 아이한테 독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이를 더욱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 먹는 것만 꼭 주의를 하세요. 네, 피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루 세제가 문제가 있지만 요즘 좀 나오는 액상의 세제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가루 세제는 물론 액상 세제 성분 하나 대표적인 거 한번 분석을 아예 해드릴게요. 뭐 색깔을 보시면 대충 가렸지만 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SLS하고 SLES. 아까 소듐 라우릴 뿐만 아니라 소듐 라우레스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아까 그 발암물질, 그 에틸렌 옥사이드 반응시킨 거 있죠? SLES. 2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LS, SLES 다 들어가 있네요. 거기다 인공 향료 썼죠. 그 다음에 색소 썼죠. 예쁘게 색소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 다음에 그 하얗게 만들어야 되니까 형광 증백제 넣었죠. 알러지 성분 5개, 흡입을 주의할 성분 8개, 생식 독성, 환경호르몬과 연관된 성분 3개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 쓰고 계신 거예요. 왜 도테라 제품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쓰시는 분들은요. 왜 조금 비싸 보여서요. 뭐 싼 걸로 이거 쓰시려면 쓰시는데요. 참 저는 어떨 때 보면 좀 이해가 약간 안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아마 모르셔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교육을 준비한 거기도 한데요. 실제로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참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섬유유연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온 계통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부분이에요. 이게 양이온 계면활성제거든요. 근데 섬유유연제는 이게 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가 대표적인 거 하나 넣어놨지만, 저희가 뭐뭐뭐즈, 이거 방향제도 있잖아요. 그 4글자로 된 거 유명한 거.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된 성분인데 지금은 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문제가 돼서 이게 한참 화제가 됐거든요. 섬유유연제는요, 이게 향도 나야 되기 때문에 그 4급 암모늄염도 들어가 있어요. 또는 암모늄 클로라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제 4급 암모늄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해로운 거예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일 뿐 아니라 유연제는 향까지 나야 되기 때문에 4급 암모늄염도 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연제 쓰지 마세요. 좀 약간 꿉꿉하고 좀 덜 펴지면 좀 어때요? 건강이 중요하죠. 이거 불임, 자궁의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색소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예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인지도가 올라오니까 설페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예를 들면요. 알킬 황산 나트륨으로 표기가 돼요. 이거 설페이트 아니잖아요. 안심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똑같이 SLS거든요. 이거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다른 말로는 알킬 황산 나트륨입니다. 정확히 잘 찾아보셔야 돼요. 치약 같은 데 그렇게 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약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지난번에 치약에 계면활성제가 무슨 그 가습기 살균제랑 똑같은 거 썼다고 해서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거 위험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치약에 대해서요. 여러분, 저희가 치약에 거품을 내잖아요. 여기 그 거품 내는 거 보이시죠? 이 거품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쓰거든요. 사용상의 편의죠. 거품이 없으면 안 닦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면활성제거든요. 입안을 닦는데요. 이 계면활성제, 이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성분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바닥 청소하는 약품부터요. 변기 닦는 거, 기름 엔진 닦는 데도 쓰일 정도라고요. 그거 똑같이 입안에 쓰시는 거예요. 거품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문제가, 물론 함량이나 이런 걸 주의 깊게 법적인 기준을 맞췄겠죠. 근데요, 아이들 중에서는요, 입을 귀찮아서 잘 안 부시는 애 있어요. 한번 입으로 후 하고 그냥, 한번 입가심 후 하고 그냥 놔두는 애 있다고요. 치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애들 있어요. 깔끔하게 입을 안 부시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그럼 입안에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도테라 온가드 치약요. 아예 계면활성제를 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아이들의 그런 사용하는 습관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도테라는 아예 저희 온가드 치약 계면활성제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조금 덜해서 약간 사용하는데 이게 뭐 괜찮나 닦이나 이런 느낌이 나중에는 그 청량감을 잊지 못하죠. 훨씬 더 깨끗하고 청량하죠. 여러분 그 도테라 제품의 성격에 대해서 어떨 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치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치약을 처음에는 한 50개 정도 하는 업체, OEM 업체,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커졌기 때문에 한 150개 정도 하는 업체, 뭐 유니시티 치약도 하고 어디 유명한 치약들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두 군데를 치약을 바꿨습니다. 그 OEM 업체를요, 지금까지. 치약은요, 약간 그 내용이 있는 그 제품이에요. 이게 막 그 숙성도 시켜야 돼요. 쉽게 말해 숙성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나름 난이도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도테라 치약은 온가드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숙성 과정에 이런 게 일반 치약하고 달라가지고 그 업체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떨 때 많이 실패도 하고 그래 배치가요. 저희가 어떨 때 과거에 보면 치약이 막 굳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 업체들이 잘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튜브도 결국은 통튜브로 바꿨죠. 미국처럼 튜브의 그 접합 부분이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온가드 성분 때문에. 자, 그런데 저희 그거 아세요? 치약은요, 치약회사 그 OEM 업체들은요, 치약의 그런 과정 때문에 그 안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치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치약에 대해서는 치약 박사들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바꾼 그 OEM 업체의 치약 연구원들이 전부 다 도테라 치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부 다 온가드 치약으로 전환했다고요. 못 믿어오시면 저희 이봉희 상무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다 온가드 치약으로 전환했어요. 저희가 물어보면은요, 그 치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테라 온가드 치약은 저희가 제조하는 치약 중에서 탑 1, 2에 들어갑니다. 탑 1이라고는 얘기 못하죠. 예, 탑 1이라고 얘기했다간 다른 회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탑 1, 2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가격으로 어떻게 이런 제품을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치약에 이렇게 이런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의아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제품을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일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에센셜 오일을 가장 대량으로 가장 싸게 조달하는 회사가 어디죠? 이름이 뭐죠? 도테라잖아요. 가장 대량으로 가장 싸게 그 값비싼 에센셜 오일을 조달하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이것을 원료로 쓰려면 도저히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몇 배의 금액이 들겠죠, 비용이. 도테라는 자기 거고 자기 제품에 쓰니까 그걸 원가 그대로 쓸 수가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치약 끝내줍니다. 치약 연구원들은 다 도테라 치약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왜 다른 치약을 쓰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설페이트 드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테라는 정말 도테라 치약은요. 완벽한 제품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이에요. 도테라의 모든 그런 생활용품들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도테라가 우리는 모든 것을 천연으로 또는 천연의 극한을 달린다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점점 더 그 방향으로 도테라가 모든 제품의 포뮬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회사들 중에 도테라를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일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옆으로 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일을 쓰면 제품의 원료로 오일을 듬뿍 쓰면 천연 에센셜 오일 듬뿍 쓰면 어떤 이점이 있죠? 여러분 에센셜 오일은요. 썩지가 않아요. 세균이 썩는다는 건 뭐죠? 부패한다는 건 세균이 부패균이 번성하는 거잖아요. 에센셜 오일은 균한테는 독극물이죠. 식물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백만 년 동안 자기의 지혜로 만들어낸 물질이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구조를 가졌죠. 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부패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듬뿍 포함할 수 있으면 보존제, 방부제들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겠죠. 여러분 유통되는 제품들은요. 향이 악화됩니다. 유통이 조금 되면요. 향이 이상하게 꿀린내가 나고 향이 악화돼요. 할 수 없이 회사들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인공 향료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에센셜 오일은 뭐죠? 에센셜 오일 일상에서 뭐라고 부르죠? 아로마라고 부르잖아요. 왜 아로마라고 부르죠? 향이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 듬뿍 쓰면요. 방부제, 보존제, 향료까지, 인공 향료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 나온다고요. 근데 비싸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조달하는 회사잖아요. 자기 제품이니까 마음껏 쓰고 있는 거죠. 도테라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천연이거나 천연의 극한을 달릴 수 있다. 그거를 모토로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매출액이 올해 발표를 보니까 공식 발표가 2조 8천억이던데 뭐 환율 계산하고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정말로 3조더라고요. 그 3조라는 매출액이 미국에서는 아메이하고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 또 미국에서 뉴스킨보다 5배, 미국 뉴스킨보다 5배의 매출액을 하는 한국에다 대입하면 저희 매출액이 뉴스킨 매출액 대비하면 3조가 나오는 회사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작년 말에 400억 했잖아요. 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왜냐? 천연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잖아요. 생활 수준이 높아갈수록 사람들이 건강과 이런 면에 몰라서 그렇지 지식이 퍼지면서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저희들의 앞길은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안에 들어가 있는 설페이트들은요, 입에 얼마나 강한 자극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냐면 말도 못합니다. 저희가 입은요 더 문제가 되는 게 피부는 그 표피도 있고 방어막이 있지만 입안의 점막은 표피 자체가 없어서 방어막이 없어요. 금방 흡수가 됩니다. 그냥 진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유해한 거를 써버리면 일반 치약을 써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많이 안 알려져 있을 거예요. 노르웨이 의사들이 구내염하고 이 에스릴 설페이트가 관계가 있나 없나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SLS를 없게끔 하고 그 치약을 쓰게 했어요. 3개월 후에 구내염 완치율이 70%입니다. 치약만 바꿨는데도요. 얼마나 SLS가 문제가 있는지 금방 그 연관되게 짐작이 가시죠. 시중 치약을 한번 볼게요. 암으로 시작하는 치약입니다. 유명한 치약이죠. 암으로 시작하는 치약인데요. SLS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부러 표시했어요. SLS 있죠? 성분을 보면요. SLS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보면 SLES도 있어요. 역시 SLS, SLES까지 아까 그 에틸렌 옥사이드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죠. 반응시킨 거. 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에틸렌 옥사이드가 1급 발암물질인 건 맞아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아까 몸신 프로그램에 나온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보셨죠? 네. 공적인 자료입니다. 향료에다가 색소, 향광, 측백제까지 넣었어요. 네. 폐로 시작하는 유명한 치약이요. SLS, SLES, 향료 다 들어가 있죠.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치약이죠. 이거는 의료용이라고 알려진 치약이에요. 거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SLS, SLES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온가드 치약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세요? 온가드 치약 주변에 많이 전해주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있어요. 락스, 소금 원료라서 친환경인 것 같죠? 이거 차 염소산 나트륨이 주요 원료인데요. 이거 굉장히 자극성이 있어요. 이거 환경부 자료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자료입니다. 이 염소 표백제는요. 뭐 살균 소독과 표백 2가지 기능 때문에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점막을 자극하고 천식과 아토피, 알러지의 원인이고요. 눈도 자극하고 두통,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동물 실험에서 간과 신장, 혈액, 심장, 면역계, 호흡기에도 손상을 준다. 환경부 자료입니다. 합성 방향제 탈취제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홍지호 사장님이 처음으로 쓰신 말인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향기 나는 매연이에요. 예. 매연 맡으신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합성 방향제 탈취제는 그냥 매연 맡으신 거랑 차이가 없어요. 향기 나는 매연입니다. 그 페머머머즈에 포함된 이 사급 암모늄염 이거 예전에 가습기 그 살균제 나왔을 때 이것도 한참 화제가 됐거든요. 지금은 이거 넣는지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섬유 유연제에도 같이 있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먹는 독보다 흡입독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예, 흡입독 정말 강력합니다. 예, 특히 이게 그 태아에 아주 안 좋다고 해요. 그 임산부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합성 방향제나 향수를 매일 뿌리시는 분들은요, 그 사용을 덜 하시는 분에서 두통이나 우울증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그 유명한 연구도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있을 정도예요. 집에서 쓰시는 살충제요. 제가 옛날에 에프킬라를 팔아봤는데 피레스트로이게 이것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실제로는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있고 특히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물론 양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특히 어린이에게 유해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농촌에서 모기향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또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치매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원인이 꼽혀질 정도예요. 해충에다 사람까지 잡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해 물질에서 요즘 정말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다른 유해 화학 물질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이게 외인성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내인성, 내적으로 원인이 이제 생긴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우리 몸이 그걸 호르몬으로 착각해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환경 호르몬은요. 근본적으로 아이들 또는 여성의 여러 가지 질환들, 마지막에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발암성까지 있는 그런 물질이라 환경부에서 많이 환경 호르몬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상들이 있냐면 환경 호르몬이 보이는 불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태아에게. 또 성장의 발달 장애의 원인이기도 하고 비만하고 대사증후군까지 다 유발하는 그런 좋지 않은 물질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프탈레이트 같은 거예요. 역시 인공향 나왔죠. 향수. 여러분 요즘 있는 향수는요. 꽃에서 추출한 향수들 아니세요. 정말 고급 향수들이요. 꽃에서 추출한 게 아니고 그냥 석유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접하고 그것을 즐기시게 되고 익숙해지시게 되면 백화점 향기 싫어지시고 또 과거에 정말 좋아하던 향수가 싫어지시는 거 아시죠? 다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오일 같은 것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인공향으로 된 거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해롭습니다.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는 뭐 어린이 장난감에도 들어가 있고 지우개에도 들어가 있고 뭐 링거백이라든지 인공 방향제, 캔들이요.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양키 캔들이나 캔들 쓰시는 분들 가끔 향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쓰시면 안 돼요. 그 발암물질이에요. 왜 발암물질인가요? 태워서요. 제가 그 존슨에 근무할 때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지사가 그 쉽게 말하면 소이 캔들 회사를 인수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 캔들의 원료가 파라핀이나 이런 거 아니고 소이 이제 그 콩 캔들이면 훨씬 안전할 거라는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이 캔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거를 랩에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그냥 파라핀 이런 거 태우는 것보다 소이 캔들을 태우니까 확실히 좀 낫긴 나아요. 근데 똑같아요. 발암물질 똑같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와요. 태우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신성일 씨가 돌아가실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배우 신성일 씨가요. 자기가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 향을 좋아해서 저희 그 제사할 때 쓰는 그 향이 있잖아요. 향을 좋아해서 항상 그 향을 피웠는데 그것이 혹시 자기 폐에 영향을 미쳤는가 한다고 이렇게 그분께서 과거를 회상하신 게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캔들은요 발암물질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네, 쓰시지 마세요. 그냥 천연 아로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예를 들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나옵니다. 프탈레이트는 특히 그 정자수를 줄이고 남자아이들의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성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불임의 원인을 만드는 애가 커서 제대로 아이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하고 덴마크 연구소의 연구예요. 그 아이들 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애가 입으로 그것을 갖고 노는지 애들 입에 집어넣는 것을 어떤 걸 쓰시는데 애가 이렇게 이빨 날 때 이럴 때 집어넣는 걸 어떤 걸 쓰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셔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 손자라도요. 가능하면 원목이나 천으로 자연적인 내용으로 제품을 이제 앞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한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화장품의 파라벤 정말 유명한 거죠. 그 파라벤은 정말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왜 파라벤이 안 좋은 거냐면 이거 유방암의 기본적인 이게 그 유방암 세포 중에서 99%가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거. 이거 MBC의 생생건강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피부 화장품에 흔히 사용되던 화장품 방부제인데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유명하게 안 좋은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하도 파라벤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회사들이 파라벤에서 약간 독성이 약한 페녹시 에탄올로 바꾼 경우가 많죠. 여러분 도테라 버라지 화장품 있죠? 도테라 버라지 화장품은요, 페녹시 에탄올도 없어요. 방부제 없습니다. 파라벤 없고 페녹시 에탄올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도테라 제품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에요. 최고의 제품들입니다. 천연으로 간다는 컨셉을 잡으면 이 지구상에서 이 이상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DIY로 만드세요. 더 한 단계 더 가고 싶다. 그러면 DIY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도테라 오일 가지고 그것도 도테라 오일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천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도테라는 그게 모토고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완전 천연이거나 천연의 극한을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스페놀이라는 거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그 사이다 마시는데 캔 사이다 내부 코팅제고요. 심지어는 저희 영수증의 코팅제예요. 식품의 포장재입니다. 이거 참 어렵거든요. 그 사실은요. 그 유럽연합하고 스위스는요. 이미 이거 금지했어요. 종이 영수증에 비스페놀 함유를 못하게 금지했어요. 국내에는 규제가 없고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검사해 보니까 유럽에 60배가 넘는 비스페놀 A가 검출됐거든요. 비스페놀 A는 특히 성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제품으로 미국 국립보건에서 파악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비엔나에 살 때, 그 비엔나에 제가 몇 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그 선스타라는 회사 유럽법인장으로 있을 때 빵을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오잖아요. 빵을 사오면 냉장고에 넣어놔도요. 3일 정도 되면 곰팡이가 쓸어버려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파레바게티에서 빵을 사오면은요. 그냥 상온에 놔둬도 한 달이 가도 곰팡이 안 쓸죠. 방부제가 엄청 포함되어 있겠죠. 뻔하잖아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마트에서 빵을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3일 만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완전히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근데 유럽연합 중에서도 이게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는 않죠. 스위스는요, 또 더 강화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살아보니까. 그래서 스위스하고 유럽연합은 이미 이런 것들을 금지해 놓은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쫓아가지는 못한 거죠. 새집증후군의 유명한 포르말데히드요. 이거 뭐 여러분 네일 아트 하실 때도 글로 들어가고요. 실크 벽지 뭐 이런데 다 포르말데히드 유명하죠. 알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거라 그 새집증후군이 아이들 아토피에 정말로 안 좋은 거 아시죠? 발암성도 있고요. 이거 여러분 도테라가 왜 색조 화장품을 안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도테라가 색조 화장품을 안 만들죠? 출시를 못 합니다. 도테라가 생각하는 천연의 기준에 따라 색조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켓이 크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요. 도테라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현재의 기술로는요. 아무리 아로마 오일을 쓰고 뭘 써도 색조 화장품을 도테라 기준에 맞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천연으로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색조 화장품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온갖 색조 화장품들 뭐 아이섀도우 립스틱 심지어는 색깔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심지어는 저런 색소가 들어가는 빵들이요. 이런데 전부 다 타르 색소가 쓰고 있거든요. 입술용 화장품의 98%가 타르 색소를 쓰고 있어요. 알러지, 발암, 뭐 천식 여러 가지 유발합니다. 아이들이 아프신 분들은 제발 그런 것 많이 삼가셔야 돼요. 건강이 중요하지. 미용 이전에 일단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품을 사실 때도 색소 부분을 주의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원은 뭐다? 여기 그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석유입니다. 그냥 석유를 바르시는 거고 석유를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법적인 규제가 없냐? 법적으로 당연히 규제가 있죠. 사용량에 따라 규제를 줍니다. 그것이 뭐 대기업의 어떤 로비라든지 어떤 능력이 얼마만큼 작용이 돼서 규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아까 비스페놀도 봤지만 좀 앞서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규제가 부족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많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일단은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반응이 없다가 그 조금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 쌓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경피독은 배출이 돼야 안 돼요. 입으로 들어온 독은 92%가 배출이 되는데 경피독은 10%만 배출되고 90%는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된다고 했죠. 아로마 오일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피부에 우리 몸속에 남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남으면 그 환경 호르몬이에요. 오일은 굉장히 미세한 물질이라 이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에 이런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유해 화학물질이 쌓이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미병 상태가 돼요. 뭐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두통 생기고 수족냉증, 뭐 소화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이게 이제 잔이 흘러 넘칠 정도로 이제 수용 상태를 넘으면요. 질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질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미병 상태일 때 빨리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다 천연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디톡스를 시켜가지고 몸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빼내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그래서 몸속에 쌓인 독소의 양이 한계를 벗어나면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이 한계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아이들일수록 더 이 컵이 작겠죠. 부모가 쓰는 대로 아이들도 쓰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사무엘 앱스틴 박사 얘기인데 이분이 암 정책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에요. 이 개정판이 나오면서 암 정책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정책까지 바꾼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법 개정까지 만들어낸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은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 발암물질 연구만 40년 동안 한 발암물질 관련 세계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딱 한마디로 정의한 게 왼쪽 아래에 보시면 암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25%는 흡연이고요. 75%는 화장실과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온다. 이분의 결론이에요. 75%는 어디서 온다고요? 화장품, 욕실용품,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온다. 앱스틴 박사가 한국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오른쪽에 한국 국민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선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암물질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고 계셨나요?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사용하는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하십시오. 그러면 제품에서 오는 발암물질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제품이라고 안전한가요? 아니거든요. 안전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건강한 삶은 모든 이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설페이트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황산 나트륨으로 포기를 바꿔버리죠. 이런 거라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미병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에 일단은 이제는 용품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집어넣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그래서 일단은 착한 생활용품을 쓰셔야 돼요. 유해 화학물질하면 착한 생활용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요. 노 설페이트, 그 다음에 노 파라벤, 특히 방부제들이죠. 네, 화장품 방부제들이요. 노 인공향료.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고요. 설페이트가 없는. 파라벤 천연 유래 방부제를 쓰거나 아예 그 방부제를 쓰지 않은 파라벤이라든지 페녹시 에탄올 이런 것들 가능하면 진짜 파라벤은 완전히 없어야 되고 이건 뭐 아주 입증이 된 물질이고요. 인공 향료 정말 향기가 아니고 매연이라 말씀은 독극물이에요. 네, 그래서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그 헤어 제품은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썼어요. 전부 다 천연이죠. 도테란 화장품도 그래요. 버라지 화장품은 그 아예 방부제 안 썼어요. 파라벤도 없고요. 페녹시 에탄올마저 뺀 제품이에요.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여러분. 저는 버라지를 씁니다. 네. 치약은요. 명품이에요. 치약은 명품이요. 명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등이에요. 명품이에요. 치약회사 연구원들이 저희 OM하는 연구원들이 다 1등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쓰면 자기들이 다 그걸로 바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계면활성제도 안 쓴 상태로 치약의 모든 기능을 완벽히 구현한 명품이에요. 아직도 안 쓰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도테라 회원이면서 주변에 얼마든지 권해주세요.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미병 상태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 꼭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왜 그분들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려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세탁세제예요. 효소세제예요. 오른쪽에 바이오 효소 5가지. 비싸요. 효소들이요. 효소 세제 정말 비쌉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제가 비싼 거예요. 굉장히 농축이 돼 있죠. 저희 온가드 세제 쓰시면은요. 여러분 한없이 거품이 일어나요. 물을 아무리 타도 한없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농축된 거예요. 6배 농축된 거예요. 써보시면 알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양으로 얼마든지 쓰세요.
이 5가지 효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효소로 빨리 하는 거예요. 효소로. 네. 다목적 세정제, 안전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쓰고 있는 거고 온갖 오일 쓰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모든 향과 이런 것들을 CPTC 등급의 천연 100% 천연 에센셜 오일로 다 바꾸셔요. 홈 에센셜 키트 많이 보내주세요. 굉장히 절감되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착한 생활용품을 쓰시면서 들어오는 유해 화학물질을 없앤 거잖아요. 도테라 제품을 쓰든지 도테라 제품으로 DIY를 해서 쓰세요. 어쨌건 유통되는 제품으로는 천연이거나 천연의 극한을 달리는 제품이 도테라입니다. 업계에서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정도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DIY를 배우셔서 도테라 제품으로 DIY를, 오일로 DIY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디톡스죠.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보면요. 보약 찾고 뭐 좋은 거 찾아요. 좋은 거 먹어야지 하죠. 근데 좋은 걸 맨날 먹어도요. 알러지니 아토피, 피부염이 이런 게 주변에 엄청 늘어나잖아요. 비염도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죠. 왜 그런가요? 이것은요. 유해 물질을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더해주는 건강법만 생각하시고 빼주는 건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유해한 걸 빼주잖아요. 그러면요. 원래 그게 없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력과 치유력이 굉장히 올라주게 돼요. 그러면 그때 더해주는 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빼내준 다음에 더해주는 걸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톡스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디톡스의 가장 기본은 뭔가요? 물 마시기예요. 디톡스의 가장 기본은 뭐죠? 물 마시기예요. 물은요. 이뇨작용도 시켜주고 배변도 원활하게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몸속에 독소가 다 배출이 되잖아요. 물은 유행을 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은 유행을 돌아요. 옛날에 육각수도 돌았고 무슨 물도 돌았고 가장 최근에 유행이 돌았던 건 수소수예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논문도 없어요. 논문 한 편인데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약간 변방의 논문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물속에 수소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소수가 유행하죠. 그걸로 팔아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수소수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효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효과를 봐라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좋은 물을 돈 주고 샀으니까 꼭 마시잖아요.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조금 마시려고 하다 귀찮아서 안 마시잖아요. 심지어는 시계도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 나가지고 그 시간마다 물을 꼬르륵 꼬르륵 마시게끔 하는 시계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물 마시기는 강조해야만 마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물을 덜 마시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물을 많이 수분 섭취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냄새라는 게 또 지배적인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셔도요. 웬만한 질병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꼭 마시셔야 돼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요. 거기에 레몬 해독수까지 레몬 오일까지 타서 레몬 해독수를 마시시면 정말로 탁월합니다. 네, 디톡스로는 이 이상 따라갈 게 없습니다. 아예 일상적으로 레몬 디톡스라는 말이 어차피 있잖아요. 레몬 디톡스라는 말이 효과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알 정도로 레몬 디톡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레몬 오일은 단순히 레몬을 쓰는 것보다 진짜 한 100배는 강력하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몬 오일로 레몬 해독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복하시고 계속 마시게 되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물 500ml 정도의 레몬 오일을 한두 방울 타서 하루에 물 2리터 레몬 오일을 보통 5방울에서 8방울까지도 보통 마시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보통 그 몸에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이 디톡스 다이어트거든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가지고 보통 1개월이 2kg, 4개월에 8kg까지 빠지면서 모든 그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몸에 쌓인 그 유해 물질들이 다 배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원래 특징이요. 유해한 게 들어오면 지방에 싸서 보관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녹여가지고 다 배출하게끔 만드는 게 레몬 해독수의 또 요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얼마 전에는요 2개월에 9kg 빼신 분도 봤어요.
사람마다 뭐 다르지만 체중도 많이 감량이 되시고요. 레몬이나 자몽이나 스마텐세시 오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디톡스잖아요. 그 유해적인 몸의 성분이 배출되면서 얼마나 그 디톡스에 또 부가적인 효과가 크냐면요. 자, 이거는요. 둘 다 병원에 계신 분이 측정한 거예요. 이상하게 병원에 계신 분들은요. 레몬수 요법을 시작하시면 꼭 못 믿어 오셔가지고 꼭 자기 병원에서 하는 걸 측정하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적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왼쪽은 그 항암 병원으로 요즘 아주 유명한 홀리스틱 어프로치는 제가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는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홀리스틱 어프로치, 그러니까 암을 아주 유명한 항암 의사셔요. 그래서 3층으로 된 세순병원 크게 병원을 하시는데 요즘 아주 각광을 받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도테라 오일을 가지고 홀리스틱 어프로치에 전인적인 치료에 응용을 하시는데 오일 가지고 효과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얼마 전에 요청이 와가지고 저하고 회사의 김채희 차장이 같이 가서 이 세순병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무슨 프리젠테이션 했는지 아세요? 도테라 제품이요. 영양제하고 테라제하고 그 다음에 항암 오일이라고 할 수 있는 DDR 프라임하고 디플로 액티브하고 저희 LLB 팩 다 프리젠테이션 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 부원장이 유명한 영양제 전문가예요. 유튜브 채널도 유명하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일로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영양제에서도 이렇게 첨단을 걷는 줄은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도테라가 제품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등을 먹는 거잖아요. 많이 팔리니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 세순병원의 간호사님인데 수간호사님인데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분이 그 레몬수를 한번 드셔보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그 자기 병원에서 하는 이게 암 검사죠. 암은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스하고 토스라는 유명한 검사가 있어요. 항산화력하고 활성산소 테스트인데요. 이분이 먼저 검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기 검사를 해봤더니 웬걸 본인이 ABCD EF 중에 F예요. 중하인 거죠. 중하. 그 상태에서 레몬수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자, 레몬수 복용을 정해진 대로 시작했는데 자, 1개월 반 후에 이 프로그램을 6주 만에 끝냈거든요. 이 팀은요. 6주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근데 6주 프로그램을 1개월 반 후에 자, 타스앤 토스를 했어요. 뭘로 나왔죠? A로 나왔어요. A로요. 1개월 반 후에 몸의 면역력, 항산화력이 F에서 A로요. 보셨죠? 병원 이름하고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엔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안산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오일을 먹으면서 미리 자기 피 측정을 한 거예요. 중성지방을 보세요. 고지혈증의 원인이죠. 중성지방에 퀀텀으로 하신 건데 중성지방에 그 정상 범위가 1.34에서 1.991인데 이분 2.145예요. 웨이 오버죠. 고지혈 부분에 있는 거죠. 자, 5개월 동안 드셨습니다. 5개월 동안 드셨더니 1.34에서 1.99인데요. 1.49예요. 완전히 앞으로 붙어버렸죠. 기가 막히죠. 이 고지혈증 부분 또 이런 중성지방 이런 부분은 주의점. 보통 한 4, 5개월 후에 측정하셔야 돼요. 2, 3개월 후에 측정하시면요. 지수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혈관 내에서 긁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긁어내고 있어요. 레몬 오일이 스티로폴 녹이는 거 보셨죠? 열심히 긁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긁어내고 있는 중이라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5개월 정도쯤 하고 측정하시면 100% 떨어져 나옵니다. 지금까지 못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100% 제가 지금까지 레몬오일 복용으로 잡은 부가적인 디톡스 효과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햇빛 알러지입니다. 얼마 전에 코미디언 한번 햇빛 알러지 때문에 자살하셨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엄마랑.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에게 누가 도테라 오일만 전해줬어도요. 그렇게 안 됐었을 거예요. 저희 레몬수 복용을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햇빛 알러지 있는 분을 단 한 분도 안 놓치고 다 고쳐드렸습니다. 다 나았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라 기전은 제가 모릅니다. 왜 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 지식 없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았어요. 정말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햇빛 알러지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진 게 물론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화해줬다는 분도 많고 뭐 원래 레몬 오일이 변비에 좋으니까 뭐 변비가 개선됐다는 분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또 하나 독특하게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정전기요. 정전기 파바박 쳐가지고 일상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100% 잡습니다. 레몬수 복용하시면.
자, 제가 몇 가지 레몬수의 부수적인 효과, 다이어트 효과 이외에도 부수적인 효과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대단해요. 레몬수 꼭 복용해 보세요. 주변에 권해보세요. 자,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또 특히 레몬 해독수 같은 걸로 디톡스를 하시고요. 땀 빼기 정말 중요해요. 예, 땀을 빼시면 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노폐물들이 많이 독소가 나가고요. 특히요, 여러분, 온열 도움이요. 그 밑에 도움을 넣어놨잖아요. 요즘 그 포톤기라고도 부르고 온열 도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뛰어나요. 저희 힐 박사도 도테라 힐 박사님도 그 오일하고 그 온열 요법하고는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오일의 흡수율과 효과를 몇 배를 높여준다라고 공적으로 컨벤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해보면요. 그 특히 그 아로마 터치 8단계를 하시고요. 온열로 땀을 빼시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효과가. 모든 난치병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도 온열기 하나 이제 구입하시고 들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한 번만 해드리면요. 그 체험하시면 회원가입을 안 하실 분이 없어요. 그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 느껴지는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정말 탁월하거든요. 디톡스에는 이 이상이 없어요. 아로마터치 8단계는 단순한 디톡스가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밸런스를 다 잡아주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 난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모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의 아로마터치 8단계하고 온열요법을 겸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의 균형도 딱 잡히면서 디톡스까지 되어서 정말로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로마터치 8단계는 유일하게 업계에서 논문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아로마터치 8단계의 논문과 그 요약도 역시 저희 프로덕트 밴드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8단계 키트. 정말로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주변에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필수죠. 8단계는 정말 필수입니다. 면역력도 높여줘가지고 심지어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이 면역요법의 대용으로 사용하셔서 항암 치료를 뭐 진짜 뭐 60몇 번 받으셨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받아도 피부가 상하지 않고 머리가 안 빠지게끔 해주는 그러한 게 아로마터치 8단계예요. 정말 그 제가 그 우리 밴드에 보면 올라오신 거 있습니다. 이춘자님이라고요. 자, 정말 대단한 그런 내용이니까 8터치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 투메릭 같은 향신료라든지 또 아로마 오일을 사이프러스 오일을 바르고 또 주니퍼빌 허브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항상 디토스를 할 수 있고요. 주니퍼빌은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난 그런 열매죠. 이런 착한 생활용품을 저희가 종합해 놓은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내추럴 솔루션 키트예요. 내추럴 솔루션 키트는 이런 모든 착한 생활용품을 종합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제 하나만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뭘 사야 돼? 이렇게 만약 누가 물어보시면요. 나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추럴 솔루션 키트 권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저희가 그 생활용품도 바꾸고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이미 들어온 우리를 미병 상태로 만들거나 질병 상태로 만든 유해 물질을 디톡스를 통해서 오일과 연관된 디톡스를 통해서 특히 다 빼줬다로 이렇게 가정하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저희가 바꿔줘야 됩니다. 먹거리 또 운동 포함해서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좋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치유력을 올려야 되겠죠. 이게 도테라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마지막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고요. 예전에는 약장을 바꾸자 했지만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꾸자. 도테라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필요한 모든 옵션을 우리는 다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도테라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모든 일상의 제품들을 제공할 능력을 이제는 갖춘 회사입니다. 에센셜 오일과 연관된 제품들을 모두 다 웬만한 것들을 이제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치아기가 먹은 제가 실예를 들어드렸죠. 어떤 상태인지요. 네,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고장이 미국에서는 훨씬 뛰어나게 쓰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킨 N사의 5배잖아요. 매출액이. 한국에서요. LG하고 삼성이 싸우잖아요. 휴대폰에서요. LG가 외국에서 어떤 나라를 먼저 개척해서 크게 만들었더라도 삼성이 들어가면 결국은 삼성이 이깁니다. 삼성이 그 나라에서 그 내부에서 영어로는 all out war라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거든요. 자기 본고장이니까요. 예를 들면 N사 뉴스킨하고 도테라는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경쟁사잖아요. 본사가
10kg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도테라 미국 매출액이 뉴스킨 미국 매출액보다 5배예요. 거기 뉴스킨에 없는 제품 없잖아요. 근데 도테라 제품이 훨씬 우위예요. 똑같이 써보면요. 왜 그럴까요? 천연의 극한을 달리니까요. 예. 도테라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데 이상하게 오일들은 좋아하시는데 제품적으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런 순서를 조금 도테라의 철학과 담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테라는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번에 힐 박사님이 이번에 저희 그 리더십 리트리트에서 강조하셨죠. 클린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디톡스잖아요. 클린징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집중 정화, 클린징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헉스하이머 리액션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헉스하이머 리액션이라는 발음을 이제 영어로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명현 반응 또는 뭐 좋게 표현하자면 호전 반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그 정화 프로그램만 했을 때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헉스하이머 리액션, 명현 반응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힐 박사가 가르쳤죠. 뭐죠? 뉴트리셔널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영양 지원을 겸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왼쪽의 차트가 정확히 힐 박사님 이번에 보여주신 차트예요. 우리 몸의 독성은 두 가지죠. 외재적인 독성, 외부로 오는 게 있고 내재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이 포커스드 클린징을 하다가 보면 내재적인 독성으로 인한 헉스하이머 리액션이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런 간의 해독력도 늘려주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뉴트리셔널 서포트, 영양 지원이에요. 그래서 영양 지원이 없이 그냥 자꾸 디톡스만 하려고 하면은요, 심지어는 오일만 사용하더라도요, 명현 반응이 뜰 수 있거든요. 피부 발진도 뜨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양 지원을 수반해서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 몸에 그런 디톡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능력, 간, 신장 이런 것들의 능력을 굉장히 그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헉스하이머 리액션이 뜨질 않습니다. 그 도움되는 제품들이 뭘까요? 저희 LLB 팩 같은 영양제라든지 유산균 같은 것들이죠. 저희 PB 어시스트요. 그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4중 코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균 총량이 400억 마리입니다. 보장 균수가 50억 마리. 뭐 균 총량 많이 해냈고요. 실제로 보면은요. 보장 균수는 얼마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균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균으로 1000억 마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너무 다양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균주가 형성을 못합니다. 보통 7종 내지 8종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사진 코팅의 7종 복합 유산균이고요. 소장과 대장을 전체적으로 퍼져서 할 수 있고 또 특허받은 유산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LLB 팩이요. 이건 걸작이에요. 이건 걸작이에요. 이건 명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압니다. 여러분 시중에 있는 영양제들, 영양제 전문 회사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메가요법들을 씁니다. 왜 메가요법을 쓰냐면 서로 영양제 전문이니까 경쟁이 붙거든요. 경쟁이 붙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거가 함량이 더 높아 이런 경쟁이에요. 우리 거 이거 함량이 더 높아 저거 함량이 더 높아 너희가 더 높네 그럼 우리는 더 높여 이렇게 해서 경쟁이 붙거든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메가요법은 바보짓입니다. 한번 드시면 반짝하죠. 그럼 이게 너무 좋다고 쓰게 되죠. 근데요. 한 번 드셔서 반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일 먹으라면서요. 매일 반짝하게 먹어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들어오면 대사작용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과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독성인 거예요. 당연한 이치 알고 계시죠? 도테라가 영양제 시장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도테라는 유일하게 적정량 요법을 채택한 회사입니다. 적정량 요법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예, 제가 직접 이 설명은 미국에서 그 유명한 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영양제 회사들이 고단위 영양제 처방을 뭐 삐콤씨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고단위 영양제 처방을 해온 지가 몇십 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수명을 비교할 수 있는 라이프 스팬 그 스터디, 그러니까 수명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교 연구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논문들이 영양제를 먹는 것에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지? 몸에 유리한 영양제를 먹는데 왜 이게 차이가 없지? 그 영양제 회사들이 그 유명한 석학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석학들이 그 나오는 논문들마다 까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연구 방법이 잘못됐네. 이건 샘플 수가 작네. 이렇게 까부셨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나 연구 방법이 명확하고 샘플 수도 충분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역시 영양제를 서포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나중에는 어느 연구까지 나왔냐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우리 몸에 과하게 들어오면 대사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정량을 집어내야 되죠. 나라변 표준 식당을 고려해서 적정량 요법을 한 것이 도태랍니다. 네. 적정량 요법을 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끼리 훨씬 더 많아, 어떤 영양소가 훨씬 더 많아, 이런 그 무식한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죠. 모르는 소비자들은. 두 번째, 나라별로 포뮬러를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표준 식단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양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별로 다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스케일 메리트가 없죠. 규모의 경제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영양제 전문 회사들이 적정량 요법을 채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메가요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부분의 영양소는 표준 식단에 따라서 이미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부분의 영양소는 훨씬 적정량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초과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좋아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테라는 유일하게 적정량 요법을 씁니다. 미국과 한국의 영양제 포뮬러에 그 포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한국과 미국의 식단이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나와서 결국은 두 번째, 한국인 맞춤형이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영양제가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계 최고급의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제가 하나하나 입증을 해드릴 수 있지만 굳이 시간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업계 최고급 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슨 회사죠? 오일 전문 회사죠. 영양제 전문 회사기보다는 오일 전문 회사죠. 저희 오일의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마케팅에서는요. 포지셔닝. 저희 오일의 마케팅 포지셔닝이 어떻죠? 최고급 오일인가요? 아니면 가성비가 좋아요? 이 가성비입니까? 애터미처럼 가성비 제품입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뛰어나지 않아?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이 제품은 업계에서 최고급이야. 이 이상은 없어. 최고급 제품입니까? 당연히 도테라 오일은 최고의 하이스트 퀄리티, 최고급 제품으로 저희가 마케팅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최고급 CPTG 100% 제품이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일이 들어간 제품, 기타 이런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 이렇게 출시를 하면요. 양쪽의 제품의 철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바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영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저희의 어떤 철학상 제한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영양제 제품은 업계 최고야. 최고의 제품이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출시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업계 최고급 원료를 씁니다. 네.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유명한 일화가 저희 지사장님, 지금 장재원 지사장님과 연관된 일화죠. 저희 쉐이크요. 자, H사 허벌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허벌라이프의 사장이셨잖아요. 저희 지사장님이요. 장재원 지사장님이. 우리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쉐이크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오자마자 일요일 저녁에 도테라 쉐이크를 봤습니다. 성분을. 쭉 보고 성분 기가 막히게 좋네. 정말 회사는 내가 잘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근무하시기 시작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원가가 너무 높습니다. 네, 팔아도 마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남지를 않습니다. 원가가 너무 높거든요. 쉐이크의 원가가. 자,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점수 따야죠. 네, 처음 왔습니다. 점수 딸 기회다.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쉐이크 전문가니까. 자, 이 원료는 이걸로 바꾸고 이 원료는 이걸로 바꾸고 원료들을 쭉 바꿔서 미국에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최고의 회사보다 퀄리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H사겠죠. 퀄리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비용은 40%가 절감되는 원가는 40%가 절감되는 제품의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보냈습니다.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미안한데요. 당신 할 일이나 하시고 제품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제품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때 장지원 지사장님이 이 회사는 전혀 행동 양식이 다르구나. 어떤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핏을 스퀴즈하고 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포커스가 훨씬 더 강력한 회사라는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캐치했다고 해요. 그 뒤로부터는 제품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제품의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서 끌어오시고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업계 최고급 원료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쉐이크가 H사 쉐이크보다 원가가 40% 높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쭉 그 연관시켜서 경피덕과 연관시켜서 좀 드렸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테라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천연에 기반해서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그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생활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는 천연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게 도테라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죠. 이 주장이 앞으로는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의 주장이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전해주셔야 돼요. 천연에 기반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 모든 건강상의 문제 해결이 천연으로도 가능해. 그 옵션을 도테라라는 회사는 제공하고 있어. 도테라 오일과 또한 제품이 제공해. 제가 이 자료 공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통이건 장염이건 안구 건조증이건 기력 증진이건 심지어는 화상을 입었건 지혈이건 열감이 있건 기억력이건 집중력이 이제 없어서 집중력을 아이에게 강화해야 되건 피로를 회복해야 되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건 피부 질환이 있건 미용을 해야 되건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건 치질이 있건 기억력 저하가 있건 심지어는 요가를 하거나 활력을 증진하거나 미세먼지를 하거나 제가 올리지는 않았지만 설날 증후군이요.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이요.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 있죠. 명절 증후군 있잖아요. 시댁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요. 그것도 오일로 해결할 수 있죠. 예. 그것도 오일 처방도 있고 재밌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 그림과 이 재밌는 이 그림과 내용들은 그 홍지호 사장님 산하에 이승우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고맙게도 저희 그룹을 위해서 쓰시라고 자기가 내부적으로 자기 팀들에게 쓰는 그 재밌는 내용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룹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참 예쁘고 좋죠. 얼마나 코믹하게 또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 회사도 또 그 만화를 많이 쓰던데요. 저희 그룹은 이렇게 훌륭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가지신 능력과 재주를 서로 다 공유하면서 자료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프로덕트 밴드의 이 자료 바로 공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나 도트라에 있는 모든 오일을 좋아. 오일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도트라에 있는 모든 가능한 오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쓰고 싶어. 그러면 에브리 오일 키트를 권해주시면 가장 값이 싸고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착한 생활용품 세트 알려드렸었죠. 아예 모든 도트라의 전 제품이 다 천연이니까 이제 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을 나는 한꺼번에 이번에 싹 바꿀 거야. 나 진짜 보니까 싹 바꿔야 되겠어 하고 바꿔야 쓰면 가장 좋은 옵션이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입니다. 그럼 완벽히 모든 제품을 천연으로 바꾸고 뉴트리셔널 서포트까지 디톡스뿐만 아니라 뉴트리셔널 서포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된다. 이것이 저희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의 내용이에요. 나와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천연으로 완벽히 바꿀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그 적립 포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죠. 가격도 절감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테라는요, 모든 것을 천연으로 갈 수 있고 또 천연의 극한을 제공해주는 회사다. 이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데요. 그 2020년 3월 29일까지 보관하는 1년 넘은 곰팡이도 안 핀 식빵이 있을 정도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부제를 좀 많이 쓰죠. 또 영양제 드시고 어지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 양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양을 그 2개씩 먹는 거를 1개씩으로 줄여서 조금씩 적응시켜 주시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도테라 영양제는요. 그 드셨을 때 그 엄청나게 그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 저희 영양제는 예를 들면 유향이라든지 그 오메가3의 유향이라든지 그 오일들이 9가지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 뇌에 그 예를 들면 그 한번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어딘가 혈관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불편한 저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꼭 찾아서 일일이 공격을 해주는 게 도테라 영양제입니다. 그것까지 찾아서 다 공격을 해줘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요. 머리가 어떨 때는 양을 줄여주시고 꾸준히 쓰면 결국 뚫립니다. 뚫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몸의 한 부분 불편했던 게 사라지는 그런 정도의 성격이 있는 것이 도테라 영양제예요. 뭐 1년 유통기한 지난 거 영양제는 가능하면 유통기한 지난 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